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가장 자녀를 키울 때 싫어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다가 우리를 제일 방해하는 것 같은 게 뭐 같습니까?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감히 스마트폰을 위해서 변명을 좀 해줄까 합니다. 스마트폰을 하면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제가 한심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의 전제는 뭔가 하면은요, 스마트폰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뭔가 시간을 값지게 보냈을 거란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과연 값지게 보냈다? 한심하게 보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저는 이런 경우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갖다 똑같이 베끼잖아요. 필사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당장 글을 갖다 필사해달라고 한 거예요. 한 페이지를. 당장 지금 해야 된대요. 당장 지금 해주면 10,000원을 갖다 준대요. 바로 지금 해야만 돼요. 근데 제가 스마트폰 하느라고 안 했어요. 저 10,000원 손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일을 맡겼어요. 엄청나요. 그 일을 갖다 제가 끝내면 글쎄 100,000원을 주겠대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불안전하게 하면 돈을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 제가 24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그것만 해야지 짠 마칠 수 있어요. 중간에 제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10분 스마트폰을 했어요. 그랬더니 10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100,000원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진짜 스마트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거지요. 그러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과 책을 보는 것. 스마트폰 하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책을 읽겠습니다. 책 읽는 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솔직히 얘기하면은 스마트폰도 엄청 많이 하지만 책도 꽤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책을 읽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당장 뭔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읽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 뭔가 손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스마트폰을 안 하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요? 운동을 해본 분들은 압니다.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힘이 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뭔가 더 먹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죽어라고 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골병이 듭니다. 골병이 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어깨 인대가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하듯이 부상을 당합니다. 무릎이 부상을 당합니다. 자, 과연 운동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갖다 해서 운동을 좀 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손해를 실제로 입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책을 읽느냐 안 읽느냐, 운동을 하느냐 아니냐 중에요. 저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시간은 값진 시간과 값지지 않은 시간으로 나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즐거운 시간과 괴로운 시간으로 나뉠 뿐입니다. 그냥 조금 즐거워도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잖아요. 주인공은 엄청 심각해요. 그래서 주인공은 항상 자기 발전에 성공해요. 주인공 옆에는 항상 좀 웃기는 조연이 있어요. 놀림도 받고. 조연은 그래서 자기 발전에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뭔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진정한 성장을 이루는 올바른 삶이고 그냥 웃으면서 지내고 즐겁게 지내면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위의 분들을 보세요. 공부 진짜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거 재밌어 라고 얘기하면은 중고등학교 때 욕먹으니까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그 학생들이 나중에 노벨상 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 공부가 제일 재밌어요 해도 욕 안 먹으니까 재밌다 그래요. 노벨상 탄 사람들,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죽을 때까지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겠지요. 어느 분야든지요, 굉장히 남보다 발전을 잘하는 사람은요, 재미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그럼 운동선수들은 잘하기 위해서 저 고된 훈련을 갖다 해내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운동선수들은요,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려고 억지로 운동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내가 이거를 해낼 수 있구나.
매일매일 내가 이 동작이 가능하구나. 매일매일 내가 이거를 더 잘하고 있구나라는 자기 효능감이 뭉쳐서 그분이 금메달을 딸 수 있게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매일매일 힘들더라도요, 해냈을 때 되게 그날의 기쁨을 갖다 얻으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게 뭐랑 비슷합니까? 게임하고 한 판 깨면은 기쁜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에서 한 판 깨는 거는 뭔가 저급하고 뭔가 안 되던 바벨을 갖다 들어서 내 체중으로 안 되던 거를 해내는 건 굉장히 진지한 순간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뭐든지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그거를 즐거워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뇌에 차고 찡그리는 표정으로 누워서 열심히 해야만 그게 값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 통해서 웹툰 보고 웹소설 보고 유튜브 보고 그리고 나서 때때로 게임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발전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는 스마트폰 보면서 낄낄거리면 삶의 발전을 못하고 낄낄거리지 않으면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지요. 인격의 성숙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으로 나는 성숙한 인간이 돼야지 하고 매일 마음의 양식이 되는 책을 읽고 마음의 양식이 되는 영화를 보고 마음의 양식이 되는 발표회를 간다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때때로 그런 사람이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수용 못하고 딱 정해진 대로 해야지만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그냥 뭐 노력한 게 아니라 어찌하리 스마트폰도 하고 살았는데 한 10년 뒤에 보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숙했네? 달라져 보이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발전이 억지로 고통스럽게 해야만 되고 낄낄대면서 시간 보내면 발전 못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 일을 갖다 끝냈어요. 1년 만에 끝냈기 때문에 1년치 돈을 달라 그랬어요. 나 이거 하는데 1년 걸렸어요. 매달 얼마씩 돈이 쌓이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 돈을 주는 분이 이러는 거예요. 1년 내내 작업을 했으면 더 일찍 끝낼 수 있지 않았겠어? 쉰 시간은 빼야지. 뺐어요. 잠도 잤잖아. 잠자는 시간 뺐어요. 먹는 시간도 뺐어요. 가족이랑 있었을 때도 다 일하진 않았지? 전부 다 뺐어요. 그러면 당신이 진짜 일한 시간을 다 합치면 4개월이네? 4개월 만에 해낼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서 돈을 갖다 4개월치만 주겠대요. 말이 됩니까? 결국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가족도 봐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지요. 어떤 일을 하게 됐습니다. 30분 하다 스마트폰 10분 하다 30분 하다 스마트폰 한 30분 하다 그래가지고 10시간을 갖다 들여서 그 일을 끝냈어요. 그럼 다들 생각해요. 실제로 일한 시간은 얼마 안 돼.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중간에 스마트폰도 하고 딴짓도 했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그거를 끝낼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근육을 쓰면은 피로도가 오고 근육이 피곤해지면 우리는 쉬어야 돼요. 그냥 누워서 쉬어도 되고 때때는 스트레칭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뇌가 피곤해지잖아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잠자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아무 부담 없는 딴짓을 하면서 쉬어야 돼요. 스마트폰은 일을 빨리 끝내지 못하게 회방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스마트폰 덕분이 아니었으면은 오늘 안에 그거를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는 스마트폰이 아닌 거지요. 내가 지겨운 거를 억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모두 자기 뇌에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다가 쉬어야 됐어요. 그나마 그게 스마트폰이 아니고 하다가 쉴 때마다 내가 밖에 돌아다녀서 놀다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더 소모되었겠습니까? 그냥 하다가 때려치고 밖에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스마트폰을 하면서 딴짓을 한 시간까지 전부 다 우리가 작업을 한 시간에 포함시켜야지 어쩌면 맞는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똑같은 것도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제대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영화를 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2시간 동안 영화를 봤습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너 뭐 했니? 영화 봤어요. 무슨 영화를 봐? 스마트폰 했지? 이래요. 영화를 2시간 봤어요. 똑같은데 2시간 극장에 가서 봤어요. 그러면은 너 뭐 했니?
극장에 가서 영화 봤어요. 무슨 영화야? 재밌었니?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화를 보고 똑같은 감동을 느꼈다라고 가정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건 똑같을 수 있는 거지요. 그 똑같은 영화를 극장에 가서 볼 땐 좀 졸았어요.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잘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화를 제대로 본 거는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지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동영상도 그렇지만 모든 동영상에는 자막이 들어가 있어요. 역사가 되었건 전쟁에 대해서가 되었건 아니면 수학 공식에 대해서가 되었건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얻은 지식은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지 얘기해요. 그런데 너 이거 어디서 알았어? 책에서 봤어요.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인이 책을 읽는 속도는요, 우리 보통 사람은 그렇게 빠르지 못해요. 보통 사람은 글자가 작은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배판의 책을 그렇게 빨리 보지 못해요.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문서는 어떤 문서냐? 인터넷의 웹문서 정도예요. 인터넷에 있는 웹문서는 클릭을 해야 되니까 너무 글씨가 크거나 작게 되면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정도 글자가 된 거예요. 책같이 깨알같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글을 읽는 속도나 스마트폰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를 듣는 속도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글씨로만 읽을 때와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볼 때랑 어느 게 더 집중이 잘 되고 기억에 잘 남겠어요? 당연히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사용할 때가 좋지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너 이거 어디서 알았니? 책에서 봤어요. 그러면은 책을 많이 읽는구나 하면서 용돈까지 줄 생각을 하고요. 너 이거 어디서 알았니? 스마트폰에서 동영상보다 알았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알려면 책을 봐야지 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동일한 내용이 동일한 정도로 회상이 된다 그러면요. 책에서 봤든 스마트폰 동영상을 봤든 어느 매체를 통해서 봤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대부분 사람들한테는요. 책을 읽어서 지식을 습득한다는 게 그렇게 익숙치가 않아요. 사실은 쭉 인간이 진화를 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요. 그냥 몇 번 보다가 흉내내서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지식을 어떻게 전수했는지 아세요? 마을에서 한 사람을 정한 다음에요. 그 마을에 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끝없이 얘기해서 외우게 했어요. 전승이 되어가는 거였던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글씨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사이에 어느 것이 인간에게 더 자연스러우며 어느 것이 지식이 더 잘 습득되겠습니까? 아직 제가 논문을 쓰지 않아서 확언은 못 드리겠지만 스마트폰의 동영상 쪽이 책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책을 읽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저 자신이 책 읽는 게 재밌어서 많이 읽기 때문에 저는 책이 더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책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수채 책을 읽으려다 실패해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책을 읽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지식을 얻는 게 어쩌면 제대로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스마트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디스토피아가 연상되는 SF 영화를 보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패스트가 유행할 때도 뭔가 그림에 남아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독가스가 퍼질 때도 옆에 보니까 옆에 사진에 있어요. 원자폭탄이 터질 때도 옆에 사진에 있어요. 우리 주인공은 생각하지요. 불행을 일으키는 존재이구나. 막 나쁜 존재라고 생각하고 추적해요.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되지요. 이 존재는 그거를 막으려고 했는데 항상 실패한 선한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저는 어쩌면 억울하게 비난받는 그런 나쁜 순간에만 있는 존재가 어쩌면 스마트폰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대참사는 아닐지라도 뭔가 내가 몇 시간 안에 해야지 하고 딴짓을 하느라고 그거를 덜 하는 거는 아주 미니멀한 참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요 미니멀라이즈 된 요 참사에는 항상 굉장히 조그마한 스마트폰이 옆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 미니멀한 참사를 일으킨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은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다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게 됐을 땐요, 내가 한계에 부닥쳤다는 걸 의미해요. 그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더라도요, 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하건, 냉장고에 들락날락하건, 누워서 좀 쉬다가 잠을 자게 되건, 원래의 목적을 수행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원흉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마트폰은 그 미니멀한 참사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남이 하면 다 중독입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 착한 학생들 너무너무 힘들게 삽니다. 아침에 학교 갑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학원에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편의점에서 밥 먹을 때 스마트폰 하겠지요. 버스에서 이동할 때 조금 하겠지요. 그리고 10시쯤 들어와서 스마트폰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엄마는 야단이 나요. 너 당장 자야지 하면서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이제 엄마는 얘기합니다. 넌 중독이야. 자, 그러나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요, 그 엄마가 아이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어머님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어머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어머님,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십시오. 회사 생활하는 동안 스마트폰 안 하십니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 안 하십니까? 아이 이제 학원에서 들어오기 전까지 스마트폰 안 하십니까? 아이가 잔 다음에 바로 주무시나요? 아니면 한두 시간 더 하고 주무시나요? 혹은 직장 생활을 안 하시면요, 가사일이 힘들 때마다 중간중간 스마트폰 하지 않으십니까?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이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아이가 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하시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렇게 되지요. 자식이 하면 중독, 내가 하면 휴식이 되는 겁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여보, 빨래 조금 도와줘. 그건 남편이 얘기합니다. 잠깐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게임은 시작하면 무조건 판을 깨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그럽니다. 중독이야,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야. 이걸 어떻게 고쳐? 하면서 중독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이 배가 고파서 여보 이거 좀 해줄래? 그럼 아내가 얘기합니다. 동영상을 볼 때도 있고, 사실은 웹소설도 보다가 중간에 끊으면 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웹소설 작가님들도요, 끝까지 보게 만들어요. 그런 애라고 안 해주잖아요. 그럼 그래요. 허구한 날 스마트폰만 보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요, 남이 하면 다 중독이에요. 내가 하면 다 휴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서로 스마트폰에 너그러워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순수한 스마트폰 중독은 저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스마트폰 중독이 되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스마트폰보다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딴 거를 하나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스마트폰 중독이겠지만요. 내가 뭔가 더 재미있는 게 있을 때는 중단하고 딴 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순수한 의미에서 중독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중에 어떤 애가 얘기했어요. 엄마, 맞아. 나 스마트폰을 덜 하기로 했어. 아들아, 생각 잘했다. 엄마, 대신 술 먹을게. 연애를 할게. 결국은요, 청소년들한테는 스마트폰과 먹는 거를 제외하면은요, 즐거운 게 하나도 우리는 허용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연애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스마트폰 하면서 과자만 먹으면요, 어머님 보기에는 한심해 보일지 몰라도요,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중독으로 매도하지 맙시다.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얘기 하면은 참 답답해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랑 있잖아요. 자녀들은 보통 부모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생각합니다. 뭐가 저렇게 재미있어서 할까? 그러나 사실은 자녀 중에 많은 분들은요, 부모님이랑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스마트폰을 합니다. 부모님이랑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게 되면은 별로 좋게 끝나는 법이 없거든요. 결국은 기승전 공부를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얘네들은 왜 밥을 먹을 때도 부모랑 눈을 마주치지 않고 스마트폰만 하느냐?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한 도구가 스마트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게 되려고 하잖아요. 눈을 마주칠 때마다 좋은 일이 생겨야 됩니다. 엄마 눈을 쳐다볼 때마다 500원씩 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걔는 아마 엄마랑 계속 눈싸움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엄마 아빠 눈을 쳐다볼 때마다 그냥 입에서 이쁘다, 잘한다, 칭찬만 쏟아져 나와요. 그러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눈을 안 마주치면 좋은데 밥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눈을 마주칠 수밖에 없게 같은 자리에 있게 되면은 스마트폰을 하면서 눈을 안 마주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게 되면은 부모님도 스마트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은 편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뭔가 당근을 제공하는 쪽이 조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의아한 경우가 있습니다. 카페 같은 데 가잖아요. 틀림없이 이렇게 보면은 한 2시간 있으니까 연인인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둘 다 스마트폰만 합니다. 그러다 재밌는 동영상이 나오면 이거 봐 하면서 잠깐 봅니다. 그런데 하다가 또 이쪽이 이거 봐. 옆에서 어른들이 이걸 보면은 이해를 못 해요. 아니, 연애를 하면 연애를 해야지. 각자 카페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하는데 그게 연인끼리 보내는 시간이 되나? 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스마트폰을요, 숙제로 바꿔봅시다. 생각이 달라져요. 아니, 만나서 왜 숙제를 합니까? 만나서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나 만나서 숙제한다? 그러면 이해해줘요. 자, 만나서 각자 도서관에서 만나서요, 각자 책을 읽어요. 아니, 얘기를 해야지 왜 책을 읽어요? 말이 안 되죠. 처음에 연애 시작할 때 극장 가면은 오붓하게 손도 잡고 포옹도 하고 스킨십도 할 수 있습니다. 연애가 오래 길어지게 되면은요, 극장에 가서 진짜 영화만 봅니다. 아니, 만났는데 왜 시간을 그렇게 끌어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는 만났지만 어느 정도 만났다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은 같이 보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시간을 그렇게 계속 강도 높은 대화와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한테 그렇게 신경을 써서 관심을 주고 대화를 하고 극도로 하다가 보면 지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딴짓을 하면서 둘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딴짓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만 더 미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각자 책을 보는 연인을 이해하듯이, 혹은 극장에 가서 그냥 영화를 보면서 아무 얘기 안 하는 연인을 이해하듯이, 우리는 각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재밌는 게 나왔을 때마다 상대방한테 때때로 보여주는 연인도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스마트폰을 하다가 밤을 지새우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되잖아요. 우선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결국은 동영상만 보게 되거나 게임만 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되잖아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이 안 돼요. 대부분 책을 못 읽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일찍 자려고 누워서 기를 쓰더라도요, 새벽 한 서너 시까지 잠이 안 와요. 스마트폰을 안 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하잖아요. 한 30분에서 1시간 일찍 잘 수도 있습니다. 대신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요. 새벽 3시에 만약에 스마트폰 하면 4시에 잤어요. 스마트폰 안 하고 3시까지 버티잖아요.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 혹은 내가 왜 그딴 짓을 했을까. 혹은 왜 그때 참았을까. 죽여버리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서 새벽 3시까지 지새우다가 자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1시간 늦게 자더라도 스마트폰 하면서 그런 괴로운 반복적인 생각을 안 하다 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요,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늦게 자서 오전 내내 피곤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일찍 일어나도요, 빠르면 12시, 늦으면 오후 3시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나 안 그러던 사람인데 밤을 새워서 스마트폰만 하고 있고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때는 우울증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스마트폰을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면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요? 인간은 나약합니다.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수 없는 스마트폰으로 바꾸십시오. 요금제를 바꾸건 뭔가 제한을 두든지 간에요. 그러면 못하게 됩니다. PC방에 가야만 할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도 끊어버리십시오. 와이파이도 안 되게 하십시오. 데이터 요금제도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요, 할 게 없어서 안 하게 됩니다. 아유, 그래도 카톡은 해야지. 아유, 그래도 자료는 찾아봐야지. 그러면 그거는 아직 의지가 충분치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진짜 하기 싫으시잖아요. 일단 이게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너무 극단적이다 생각하게 되면 결국 그 다음 요령은 이렇습니다. 타이밍을 뺏어야 됩니다. 내가 7시에 퇴근하면 9시까지 멍하니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하면서 뭔가 보거나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2시간 내가 집에 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가장 즐거운 스마트폰을 가장 괴로운 공부나 내가 하기 싫어하는 운동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운동하는 거 스마트폰보다 좋아했어요. 그럼 난 이미 운동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그 2시간 동안 내가 영화를 봤다. 그러면 나는 영화를 본 만치 스마트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키우는 반려견이 나가게 되면은 계속 2시간 동안 뛰어다닌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걔랑 계속 2시간 뛰어다니다가 보면은 스마트폰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하기 싫다 그러면 일단 스마트폰을 안 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장 괴로운 거를 대신 밀어넣으면은요, 제가 장담합니다. 100% 실패하십니다. 내가 꼭 스마트폰을 과하게 하는 시간, 그 시간을 다른 거로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는 거는 스마트폰 정도는 아니지만 꽤 내가 좋아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를 대신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요, 여러분이 바꿔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값지고 생산적인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로는 결국은 굉장히 즐거운 비생산적인 거로 스마트폰을 바꾸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심하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감옥에 갇히면 아직 갇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2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외로움이지요. 그러나 저는 외로움보다 더 절절한 고통은 어쩌면 심심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쓰게 해서 게임도 하고 신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면은요, 그게 형벌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는 사생활이 없고 재밌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심하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래서 옛날에는요, 심심하기 싫어서 뭐를 했냐? 껌을 씹었습니다. 질겅질겅 껌을 씹는 거를 지겨워지잖아요. 그러면은 풍선도 만들고요. 이렇게 늘어뜨리는 묘기도 펼치고요. 에라 골탕 먹어보라 하고 책상 밑에도 껌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 다음 앉는 사람이 바지가 거기 닿게 되면은요, 빨기도 힘들어지게 됐지요. 자, 그 다음에는 뭐를 했을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지만 옛날에는요, 지하철 타게 되면은 지하철 집 놓는 칸에 신문이 자욱했습니다. 신문을 봤지요. 그러면서 대단한 기사를 받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스포츠 신문의 만화만 열심히 봤습니다. 그러고 잡지도 많이 팔렸습니다. 사실은 스마트폰이 도입이 되면서요,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병원입니다. 옛날에는 병원에서 기다리면 환자분들이 지루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텔레비도 갖다 놓고 라디오도 틀어놓고 잡지도 많이 갖다 놔야 됐었거든요. 이제 알아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옛날에는 심심하면은 심심한 게 싫어서 누구든지 만나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싫은 사람도 억지로 만나야 됐었고, 굉장히 내향적이어서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억지로 누군가를 만나야 됐습니다. 스마트폰은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합니다. 결국은요, 스마트폰이 성공한 이유는 다양한 편의성 때문이 아니라요, 혼자 있고 싶은 인간의 심리를 갖다 파고든 것이지요. 또 때로는 사람들과 있고 누군가 앞에 있지만 혼자 있고 싶을 때 우린 스마트폰을 하잖아요. 따로 또 같이 또 따로 있을 수 있게 한 게 스마트폰이 성공한 심리적 기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있는 오늘 이 지구상에서 절망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람을 구해주고 있는 거는 공익 광고도 아니고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화도 아니며 어쩌면 스마트폰일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영화 중에 체리 향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체리 향기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줄을 갖다 쭉 매달고 이제 목만 걸면 됩니다. 그런데 욱 하고 손에 잡히는 게 있는 거예요. 체리인 거예요. 그래서 욱 하니까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핥아봤어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체리를 먹다가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초등학교 애들이 등교하고 있더래요. 야, 쟤네들한테 내가 목을 맨 모습을 보일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위기를 넘기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스마트폰은 우리 시대의 체리 향기가 아닐까요? 스마트폰을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스마트폰만 하는
본인도 너무 한심하게 여기지 맙시다. 그리고 저 역시 꽤 많은 시간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하는 분들을 비난할 권리가 저 최명기에게도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